네, 안녕하세요. 굿드라이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내 주행하면서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뭔지 일단 주행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올바른 차선 맞추기.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차선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차선 맞추는 연습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오른쪽 발끝이 이 도로 중앙을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50, 50 이렇게 숫자 있잖아. 그 중앙을 내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을 때 내 오른쪽 다리가 밟으면서 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자, 브레이크를 밟아 볼게요. 브레이크를 지금 강하게 밟았어요. 강하게 밟다가 아직 안 뗐어요. 살짝 뗐습니다. 다 떼지 않았습니다. 다 떼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 가서 브레이크, 이제 앞에 있는 정지선이 우리 차 범퍼가 가릴 때쯤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멈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차선 맞추는 방법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내 오른쪽 발끝이 이 도로 중앙을 밟으면서 가는 느낌인데,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운전 노하우 첫 번째, 발끝으로 차선을 맞춰라. 무릎을 벌리고 운전하는 남성들과 달리 무릎을 모으고 운전을 하는 여성들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오른발 끝을 기준으로 차선을 맞추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나랑 안 맞다, 그러면은 핸들을 10시 10분을 잡는 거예요. 핸들을 10시 10분을 잡고 왼손이, 내 왼손이 왼쪽에 있는 도로선, 차선을 스치는 느낌이에요. 스치듯 말듯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완전히 스치는 느낌이면은 이렇게 닿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시선은 항상 앞에 가는 차 번호판이 아니라 뒷유리, 하늘 부분을 보라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차 뒷유리 부분을 보면서 달리라고 해요. 그때 10시 10분을 잡았을 때 핸들을 내 왼손이 왼쪽에 있는 차선을 이렇게 스치듯 말듯 말듯 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 발이 또는 이제 내 오른쪽 발끝이 이 도로 정중앙을 밟으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배웠던 방법은, 이제 저는 아버님에게 배웠는데, 이제 우리 차 본네트 A필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A필러가 차선을 이렇게 살짝 덮치면서 가는 느낌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필러가 처음 운전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했었는데, 운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운전하시는 초보분들은 사실 이 A필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게 뭐지? 라고 하지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지만 이게 사실 힘들어요, 맞추는 게.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중에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제가 지금 악셀레이터 밟고 있는 발끝이 결국은 이제 이 도로 정중앙을 밟으면서, 지금 약간 이제 정중앙이 앞에 가는 차 번호판 딱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선 맞추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우측 깜빡이를 놓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봤어요. 지금 차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뒷유리를 비추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뒷유리를 비추고 있으면 지금 그 차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옆 차선에 있는 뒷차가 보일 때, 점점 멀어질 때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공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 보통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이드 미러를 보여주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우측 깜빡이를 놓고, 뒷차 어때요? 아직 공간이, 이제 지금은 제가 원래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살짝 앞에 저 하고 갈게요. 이제 제가 잘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하고 끝차선으로 들어와서 다시 좌측 깜빡이를 넣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여기 뒷 카메라로 봤었을 때 뒷차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질 때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옆 뒷차,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지금 이제 추월해서 이렇게 앞으로 갔잖아요. 자, 우리는 계속
차선을 맞춰서 차선이 약간 커브 구간이죠. 그럼 우리 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선을 찾아서 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하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그럼 우리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게 좋아요. 급정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어요. 신호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강하게 조금 더 밟았어요. 하고 살짝 뗐습니다. 살짝 떼고, 내가 우리 차 범퍼가 앞차 범퍼를 밑에 부분을 살짝 가리려고 할 때 확실하게 꾹 밟았어요. 그러면은 부드럽게 멈추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제 왼쪽에 있는 뒷차가 지금 흰색 차 보이시죠? 니로가 있는데, 니로 앞에 사실 아반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흰색 차가 마지노선이에요. 저 정도 돼야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가려져 있는 차는 사실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제 보일 거예요, 아반떼가. 자, 사선 변경을 해볼게요.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뒷차보다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으면은 또 어때요? 신호가 있으니까 또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연습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올린 주행 도로 연수 영상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시내를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조금 속도를 내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속도도 내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연습을 하고, 이제 이런 시내에 들어와서 이제 차선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여유 있게 하다가 점점 차가 많은 곳으로 가서 차선 변경을 해보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사실 차선 변경을 하고 싶은데, 자, 좌측 깜빡이를 넣고, 지금은 뒤가 어때요? 텅텅 비었죠? 없어요. 자,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 하실 수가 없고, 점선에서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들어왔죠? 다 들어오고 나면은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꺼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렇게 교차로에서도 변경하세요.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석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절대 차선 변경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에 발을 지금 올린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0km 구간이고, 저는 이제 동서 고가도로를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브레이크를 지금 미세하게 밟고 있어요. 미세하게. 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자, 우측 깜빡이를 놓고 저도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제 뒤에 사이드 없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핑크색 보이죠? 이 핑크색을 따라갈게요. 동서고가도로가 핑크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서고가 보이시죠? 핑크색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합류 구간이에요. 합류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를 잡아요. 하고 깜빡이를 놓고 고개를 확실하게 돌려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악셀레이터를 미세하게 밟으면서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안 멈췄어요. 왜? 멈추면 우리 뒤따라오는 차가 어떻게, 저 친구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행히 없었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갈게요. 동서고가도로는 지금은 구간 단속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50km 구간 단속 구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른 출근 시간에는 여기는
막습니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출근 시간대 동서고가를 타셔야 된다고 한다 하면은 조금 이렇게 개금 쪽 가야 개금으로 둘러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깜빡이 넣고, 지금 제 왼쪽에는 파란색 큰 트레일러가 가고 있잖아요. 이 차가 갔어요. 뒷꽁무니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혹시나 모르면 고개를 한번 더 돌려서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게 되고,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리는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방금 고개를 이렇게 돌렸냐면은, 분명히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끝차선에서 왼쪽 끝차선까지 들어왔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사각지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유 있게 들어오긴 했지만 고개를 돌려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좋은 운전 습관을 내 몸에 익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시잖아요. 제가 연수하셨던 분들 중에 다양한 국적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탈리아 분도 연수를 해드렸었고, 호주 분, 그리고 한국 분인데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면허 라이센스를 다시 재취득을 하셔야 되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했어요. 미국 면허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차선 변경을 할 때나 이렇게 교차로 합류 구간에서는 무조건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해줘. 우리나라처럼 사이드 미러 보면 바로 감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방금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확실하게 돌렸잖아요. 고개만 돌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좋은 운전 습관이에요. 자, 지금은 50km 구간인데 우리 차는 한 60km로 지금 가고 있네요. 속도를 조금 줄일게요. 가면서 이제 차가 좀 많네요. 확실히 이제 단속 구간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차가 덜 막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자, 조금 앞차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붙여줄게요. 혼자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행을 이렇게 시내 구간을 혼자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왜? 혼자는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운전 연수를 굿드라이버나 다른 어떤 업체에서 받으시든, 사실 저희는 문의 전화가 요즘 너무 많이 와요. 방문 연수를 해줄 수 있는지. 저희는 방문 연수는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고 운전 연수를 알려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하지 않아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실내에서 시뮬레이터로 6시간이나 10시간 과정을 이제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영상 촬영에 동의를 해주시고, 또 자차가 있으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스케줄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셨던 분들은 전부 다 저희 쪽에 무료로 진행을 하신 분들입니다. 단 굿드라이버로 실내에서 6시간 기초 연습 교육 과정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사실 장롱면허 20년 차인 분들이 바로 운전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제 말이 거짓 같으시면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년, 20년 되신 장롱면허인 분들 바로 지금 주차장으로 가서 차의 시동을 탁 켜보세요. 그때부터 긴장감이 몰려와서 주차장도 빠져나가지 못하실 거예요. 그만큼 초보 운전자 분들은 겁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고 아무런 기초 운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를 나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영상들이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차 타자마자 바로 주행, 아무 기초 연습 없이 주행을 한다? 저는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분명히 그 전에 기초 연습을 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닌데 다 하던데 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직접 차를 몰고 자동차 앞에 앉아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된다 하면은 나는 정말 상위 1%예요. 상위 1%고 안 된다 하면은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롱 면허가 되고 운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주행을 할게요. 저희는 낙동대교를 지나서 공항로를 타고 명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살짝 오른쪽에 붙었었는데 운전 핸들 손은 10시 10분 또는 9시 15분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손 운전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한 손 운전은 위험해요. 제가 처음 이제 어떤 분을 운전을 가르쳤을 때 저는 한 손 운전을 했었거든요. 편하니까 좌회전 뭐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손 운전을 이렇게 그 핸들이 편하게 돌아가니까. 근데 좌회전 우회전 연습하러 저기 김해 쪽을 갔었는데 와,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자꾸 핸들을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확 돌리는데 그분 차가 좀 대형 세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안 뒤집혀졌어요. 만약에 레이라든지 조금 작은 차, 조금 높은 차였다면은 대굴대굴 이렇게 굴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쉬운 걸 절대 안 가르칩니다. 무조건 정석대로, 그리고 초보 운전자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사실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양손으로 운전을 하라고 가르쳐요. 학원에서 마찬가지고요. 저도 양손 운전으로 배우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손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고 쉬운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오래 운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보일 때 굳이 위험한 걸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넣고 어때요? 트럭이랑 사이가 점점 멀어지죠. 들어갈게요. 우리는 깜빡이를 끄고 한 번에 몇 차선씩? 한 차선씩 또 깜빡이를 넣고, 자, 없는데 앞을 봐요.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면 우리는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려주는 게 좋아요. 하고 다시 멀어지는 느낌이 나면은 악셀에 이제 발을 올린 다음에 다시 가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행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속도로 주행이 더 쉬워요. 더 쉬운데 다만 위험할 뿐입니다. 조금 위험할 뿐이지 고속도로 주행이 사실은 훨씬 쉽습니다. 지금 저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낙동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배트럭이 살짝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트럭 옆은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자, 명지로 이제 가는 길로 우리는 공항로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때 저는 브레이크를 밟을 거예요. 왜? 커브 구간이잖아요. 커브 구간에서는 속도를 보통 한 50km 적혀져 있잖아요. 50km로 가는 게 좋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 속도는 이제 40km에서 50km 사이를 하고 있는, 왜냐면 커브가 좀 심하잖아요. 사실 넓게 도는 곳도 있지만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저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를 넣고 제가 들어갈 곳은 항상 우회전은 몇 차선에서 몇 차선? 끝차선에서 끝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횡단보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는 자, 끝차선으로 들어왔죠. 이제 좌측 깜빡이를 넣고 사이드 미러는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저는 숄더 체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사각지대, 이게 귀찮다 하면은 사이드 미러에 그 볼록 거울이 있죠. 추가로 장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잡고 지금 뗐어요. 다시 악셀레이터.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안 하려면은 볼록 거울을 보는데, 저는 근데 고개 돌리는 습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하기보다는, 자, 속도가 여기는 70km이기 때문에 제가 왼쪽 차가 조금 가까워졌잖아요. 카니발이. 저는 지금 어때요? 이제 멀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운전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돌려요. 사실은 사이드미러만 보고도 들어가는데, 이제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이런 습관이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렸던 거고. 자, 차선 변경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왼쪽으로. 자, 없습니다. 자, 뒤에 차가 속도가 조금 빨리 오긴 하지만 공간이 많다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거리 유지인데, 자, 멀리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빨간불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악셀레이터를 밟을 필요 없이 탄력 주행을 하는 거예요. 탄력 주행. 자, 이때 내 발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브레이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급하게 들어올 거예요. 자, 차 한 대에 이렇게 앞질러 가려고 저렇게 무리하게 오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저는 지금 잡고 있어요. 이미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밟고 있으면 멈추겠죠. 멈추려고 하죠. 이때 살짝 떼세요. 다 안 뗐습니다. 아직 다 안 뗐습니다. 안 뗐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차,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지금 밟고 있어요. 밟고 있으면서 앞차 뒷범퍼가 우리 차 범퍼에 살짝 가려질 때 제가 다시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하게 밟다가 내가 원하는 곳 한 10m 전에 살짝 떼는 거예요. 한 버스 한 두 대 정도, 두 대 정도가 좋아요. 버스가 내 앞에 두 대 정도 있다 생각하시고 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금처럼 천천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왔죠? 이때 내가 멈추고자 한 곳에 왔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속도가 빠르면, 뗐는데 그 속도가 빠르면, 그럼 또다시 살짝만 밟아주면 돼요. 속도를,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멈추고 살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의 목적은 정확하게 내가 멈추고자 하는 곳에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부드럽게 멈추는 게 좋은 거죠. 자,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차. 지금은 이 정도는 사실 굳이 차선변, 이게 이제 끼어들기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왼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앞차와의 공간이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공간밖에 없어요. 제가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그래서 사실 지금 뒷차는 멀어지는 게 느껴지죠. 앞차와의 제가 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은 사실 이건 끼어들기예요. 차선 변경이 아닙니다. 왜 끼어들기냐? 지금 뒤에 있는 차 보세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가잖아요. 안전거리를 유지를 했는데 제가 차선 변경함으로 인해서 뒷차는 어떻게 돼요? 제 차와 가까워지면서 안전거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뒷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제가 방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끼어들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기와 차선 변경의 기준이 뭐냐면은 주행하는 차에 방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끼어들기가 됩니다. 지금 이 앞에 트럭 보이시죠? 이 흰색 차와 앞에 있는 흰색 차 사이를 들어가게 되면은 끼어들기가 됩니다. 뒷차량에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선 변경을 알려드리지 끼어들기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에게는 항상 뭐만 알려드려야 된다? 정석. 항상 올바른 것만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차선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끼어들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보면은 끼어들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알고 하는 것과 기준을 모르고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선 변경의 기준을 알려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뒷차가 양보를 안 해준다. 근데 나는 급하게 지금 차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선 변경을 했는데 상대방이 느꼈을 때가 끼어들기가 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양보를 너무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차선을 변경을 해서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제 뒤따라오는 차량도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주행에. 근데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이제 양보 운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초보가 있었듯이 이제 새로운 초보분들도 많잖아요. 다 내 가족이잖아요. 진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운전. 저도 이제 와이프를 운전을 알려줘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와이프도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양보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야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운전을 계속 쭉 해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하면 금방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양보 운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 운전자분들께서도 지금은 초보지만 나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운전을 잘하게 되시면은 지금의 마음 변치 말고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넣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양보를 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70km 구간이기 때문에 자, 악셀레이터를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이때는 악셀레이터를 저는 살짝 더 밟아줍니다. 왜?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보면 어때요? 악셀 다 뗐어요, 저는 지금. 왜? 내리막길이니까. 그래서 속도를 유지를 하는 게 고속주행이든 시내 운전이든 중요합니다. 자, 지나갈게요. 이거는 지나갈게요. 항상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미 이제 진입을 했는데 변경이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호 위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호 위반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이미 우리가 지나가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상황에서 변경이 됐잖아요. 자, 신호 위반의 기준이 뭐냐면은 진입하기 전이 아니라 우리 차량이 그 앞에 있는 신호를 빠져나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꼬리 물기를 했었을 때, 분명히 초록불일 때 나는 앞에 차 붙여야지 해서 교차로를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차로 중간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꼬리 물기, 신호 위반이 돼 버려요. 그러면 범칙금이랑 이제 벌점이 매겨지는데, 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꼬리 물기를 하지 말라고 대대적인 단속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신호 위반의 기준이 뭐냐면은 진입하기 전 신호가 아니라 내 차가 빠져나갈 때 신호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뒷차 만약에 있었으면은 뒷차와 사고가 났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결국 멈추면 어디서 멈추겠어요? 교차로 내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이래나 저래나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거기 중간에 멈추면 정지선 위반이잖아요. 그죠? 정지선 위반이지만 차라리 그냥 빨리 지나가 주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일이 이렇게 무역 쪽 일을 조금 했었는데, 중국을 좀 갔었어요. 중국을 갔는데, 중국 갔을 때 다른 건 안 부러웠어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한 가지 딱 부러운 게 뭐냐면은, 신호마다 숫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35, 34, 33, 3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운전자를 위한 신호체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중국은 무단횡단하는 사람 엄청 많고, 오토바이 엄청 많고, 자전거 엄청 많아서 사고가 엄청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우리나라도 조금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호에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그건 정말 부러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직진을 하겠습니다. 자, 차선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초록색 저기 있는 유도 차선이 조금 붙어 버렸었거든요. 자, 지금은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커브 구간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차선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차가 일직선이 되었을 때 차선 변경을 할게요. 자, 이런 경우가 제일 위험해요. 봤습니다.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경우잖아요. 이때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앞차를 보고, 옆차를 보고, 앞차를 보고, 옆차를 보고. 자, 다시 한번 변경을 할게요. 항상 사각지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초보분들은. 우리는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대형 트럭들이 조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지금 강하게 밟고 있어. 왜? 앞에 있는 신호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살짝 뗄 거예요.
살짝 뗐어요. 자,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또 다시 살짝 밟을 거예요. 또 살짝 뗄게요. 앞에 있는 차 뒷범퍼가 브레이크 밟으면서, 자, 가려질 때 꾹 밟게 되면은 꾹 멈추게 됩니다. 가려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면서 오세요. 그러면 부드럽게 멈춥니다. 이제 목적지가 다 와갑니다. 여기 빵집이 맛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앞에 차가 출발하니까 우리도 출발을 할게요.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악셀레이터를 조금 더 밟아주는 거죠. 이 차 들어올 거예요. K7 안 들어오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분이 봤을 때 저희가 속도가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저희도 70km, 아마 제가 지나가면 들어오실 것 같기는 한데 안 들어오시네요. 저희는 계속 직진을 할게요. 자, 이제 보면은 트럭 보이잖아요. 제가 트럭 추월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자, 언제 차선 변경을 하냐면은, 자, 점점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뒷카메라에 보일 때 있죠. 이제 멀어질 때 차선 변경을 하는 거예요. 멀어질 때.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때까지는 아니에요. 점점 멀어질 때예요. 실제로는 뒷카메라가 보였을 때 딱 나타나는 순간이 정말 우리 차 정말 딱 뒤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때 이제 밟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차체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항상 주행을 할 때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사이드 미러만 보면 안 돼요. 사이드 미러도 확인을 하고 중앙 룸밀러, 뒷유리도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각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깜빡이를 껐고 다시 한번 깜빡이를 넣고, 저는 여기서 좌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있어요. 강하게 밟고 있다가 아직 안 뗐어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살짝 뗐어요. 가려려고 할 때 살짝 밟으면서 부드럽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들 모실 때 운전기사분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 다닐 때 이제 운전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스타벅스 대표님을 모시게 됐어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지? 차도 제 차가 아니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루 렌트를 한 고급 대형 세단이었는데 대표님 타고 계시고 옆에 그때 이제 상무님 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팀장님도 계셨어요. JJ 팀장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얼마 전에 테슬라 코리아 가셨다가 이제 또 다른 데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JJ는 스타벅스 파트너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분들까지는 사실 긴장이 안 됐는데 대표님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대표님도 바뀌었지만 정말 발끝을 신경 써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밟고, 그때 대표님이 끝날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너무 운전 잘하는 것 같다고, 잠이 다 온다고. 그러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이 잠이 올 정도로 부드럽게 운전. 절대 버스 오잖아요. 절대 차선 변경 안 했어요. 이제 부드럽게 있잖아요. 차 지나가면 천천히. 이게 신경을 조금 쓰면서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연습을 한 다음에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몸에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부드럽게 멈출 수가 있으신데 사실 급하다 보니까 안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영상은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차선 변경 연습, 주행하는 방법, 멈추는 방법, 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 이제 평행주차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평행주차 공식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공식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평행주차는. 왜? 주차칸 사이즈, 우리 차, 이게 너무 달라요. 왜냐면 평행주차는 수정하는 방법이 후진주차처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차폭감을 익히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